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도 경제 뉴스 읽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읽을 기사는 바로 CJ 로킨 파는 대한통운 매각가 1조 넘어설 듯이라는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네, 여기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링크가 뜨는데 기사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글로벌 러브콜로 흥행이 예상되는 성공된 1억 2천만 불을 차익을 볼 수 있는 길이다. 1억 2천만 불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억 정도 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의 글로벌 부문 매출 영업이익 표로 가져왔네요. 매출 쭉 증가하고 수익성은 안 좋아졌다. 뭐 이런 표인데 어쨌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CJ 대한통운이 중국 최대 냉동 냉장 물류 계열사인 CJ 로킨인데 옛날 룽칭 물류라는 회사라고 하네요. 요거를 매각한다라고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에서도 물류가 언택트 테마로 물류가 급증하면서 CJ 로킨은 글로벌 기업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만큼 매각 대금은 1조 2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뭐 기업 가치는 1조 2천억인데 CJ가 들고 있는 지분이 뭐 조금 적겠죠. 매각 성공 시 대한통운은 1억 2천만 달러, 약 1,400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으로 재무주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업계에 따르면은 CJ 로킨 매각을 추진하는데 뭐 물류 수요가 급증해서 인기가 아주 많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CJ 로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48개 거점에 물류센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1,500개의 도시를 잇는 광범위한 운송망을 갖추고 있는 아주 큰 냉동, 냉장, 특화, 콜드체인 물류 분야에 강점이 있는 물류회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파냐면 중국 사업의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매각 검토 중이다라고 하고 그렇다고 사업을 접는 게 아니라 현지 사업은 계속 박차를 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이 이제 이걸 2015년 9월에 국민연금이랑 같이 코파펀드는 국민연금이랑 같이 하는 펀드인 거고 이걸로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CJ 로킨 지분 71.4%를 약 4,500억 원에 샀는데 당시에 이제 이렇게 나눠서 대한통운이랑 국민연금이랑 나눠서 한 6대3 정도로 나눠서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에 지분 매각을 좀 해서 순 지분율은 지금 한 39% 정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1.4% 중에 3분의 2 정도를 샀다가 거기서 조금 더 팔아서 지금 CJ 로킨 지분의 40% 정도를 대한통운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 지분을 지금 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유통 매장에 오프라인 매장에 안 가고 온라인으로 시키면서 신선식품, 냉동식품 물류가 아주 급증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CJ 로킨 기업 가치도 엄청 올라서 약 10억 달러, 1조 2천억 정도가 된다. CJ 대한통운의 순매각 대금은 3억 8천만 달러로 이번 매각 가져가는 매각 차익은 1억 2천만 달러 아주 많이 벌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2억 6천만에서 3억 8천만으로 오른 거니까 거의 엄청 올랐네요. 40% 넘게 오른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이 벌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에 따르면 CJ 대한통운은 지금 적자를 기록한 이후 턴어라운드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CJ 로킨 매각으로 재무구조 개선 효과 노릴 수 있을 것이라서 회복세에 아주 연료를 추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택배물 증가하면서 CJ 대한통운의 글로벌 부문도 3, 4분기 회복세를 탈 것으로 전망되고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보면은 영업 매출은 증가하지만 수익성은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PPT로 돌아가 보면 제가 그 기사에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룽칭 물류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려고 해요. CJ 로킨으로 검색하면은 방금 봤던 그 기사 관련 내용밖에 안 나올 것 같아서 옛날 이름인 룽칭 물류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낸 게 요렇게 세 가지 또 정보들이 있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보면은 이제 몸집 불리는 CJ 대한통운이다. 이런 기사였는데 중국 냉동물류사 인수한다는 2015년 기사입니다. 아까 룽칭 물류를 15년 9월에 인수했다고 했죠. 그때 당시에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글로벌 물류 M&A 전쟁이 뛰어든 CJ이고 3,120억 투자 지분 이 71%를 매입해서 중국 1,500개 도시 5년 전에도 1,500개였나 보네요. 지금도 1,500개고 일부에서 내실 있게 M&A 해야 된다라는 조금 걱정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냉동물류 기업인 룽칭 물류 인수를 결정했다. 상하이에 본사가 있고 중국 1,500개 도시에 망이 있고 CJ 대한통운은 13년부터 계속 인수를 하고 있고 덩치 불리기에 대한 경계론도 나온다.
15년 기사니까요. 지금 공격적으로, 이 당시에 CJ가 공격적으로 덩치 분리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국내외 물류 기업 공격적 인수하는 차원에서 이 롱칭 물류도 인수를 했고, CJ 대한통운만 3,100억 원을 투자했다. 그렇죠. 아까 국민연금을 같이 했으니까 CJ 대한통운과 국민연금이 합쳐서 4,500억 정도 투자를 한 겁니다. 롱칭 물류는 85년에 설립된 회사고, 48개, 아까도 48개라고 했거든요. 이때 15년 당시부터 지금까지 뭐 확장된 건 없나 봅니다. 계속 보면은 뭐 냉동물류 분야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뭐 기존 CJ그룹의 냉동식품 사업 확장에 따른 시너지도 기대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글로벌 물류기업 상대 수차례 M&A 시도해서 12년부터 뭐 계속 뭔가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내실 챙김 M&A 할 필요가 있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목표는 2020년 지금이죠. 올해까지 매출액을 25조 원대로 높여서 세계 5대 물류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된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공격적으로 이 당시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확장을 했었습니다. 뭐 M&A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계속 말을 하고 있고 뭐 어쨌든 걱정이 좀 상당히 많았나 보네요. 이 당시에 CJ 대한통운이 여러 회사를 인수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CJ그룹이 2011년에 대한통운 인수했는데 그 이후 12년, 13년, 15년 뭐 계속 뭔가 해외에 그런 물류 회사들을 인수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CJ가 공격적으로 해외 사업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롱칭 물류라는 것도 인수를 했었는데 올해 2020년에 지금 매각하려고 다시 내놓은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두 번째 거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뭐 스틱 펀드에서 롱칭 물류에 투자한다는 건데 스틱 펀드가 아까 말한 국민연금이 쓰는 비이클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대한통운이 보유 중인 롱칭 물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7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조성한다. 아까 15년 9월에 투자했는데 지금 한 반년 만에 스틱이 추가로 투자한다라는 기사가 있네요. 국민연금 코퍼레이트 파트너십 펀드와 비슷한 성격이다. 700억 원 규모로 추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 왜 이렇게 추가 투자를 하느냐 보면은 당시 운영하던 펀드를 통해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별 펀드는 전체 약정액의 3분의 1 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제 전체 인수 자금 중에서 1,500억 정도가 한계였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다른 펀드로 지금 700억을 추가 투자한다. 원래 이제 더 하고 싶었는데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제 못했었는데 요번에 기회가 돼서 한다. 뭐 이런 기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이제 국민연금과 스틱 쪽에서는 요 롱칭물류라는 회사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나 보네요. 이 당시에도.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지금 기업 가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민연금과 스틱 입장에서는 성공적으로 투자를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네, 세 번째 거를 한번 보면 이제 CJ 대한통운이 공격적 M&A로 덩치 키웠지만 수익성은 되레 하락했다라고 아까 이제 15년 당시에 인수할 때 대한통운이 좀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지금 이제 2020년에 와서 수익성이 되레 악화되는 이런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읽어보면 여기 로킨 요게 이제 롱칭 물류죠. 4,465억 원을 가장 크게 인수를 한 것 같고 공격적인 M&A로 덩치 키우기 지속 중인 가운데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CJ 대한통운 인수한에서는 총 16곳으로 동일 업계에서 가장 많다. 뭐 물류업계 1등이니까 가장 많을 수는 있습니다. 중국, 동남아, 미국 같은 여러 곳에 투자를 나서서 15년 말 23개국 42개 법인이었는데 19년 3분기 기준 32개국 127개 법인으로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나라는 별로 안 늘었지만 법인 숫자가 뭐 거의 3배 늘었네요. 그래서 보면 총 1조 정도를 5년 동안 투자를 했고 16곳에 샀다고 합니다. 16년 3개, 17년 7개, 뭐 18년 3개 쭉쭉 있고 로킨 로지스틱스 여기 나오네요. 요게 제일 비쌌다라고 말하고 있고 M&A 비용의 40% 엄청난 포트폴리오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계속 보면 수익성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 매출과 함께 운전자금 늘면서 수익성이 줄어들었다라고 계속 이제 수익성이 안 좋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외 연결 회사들은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회사도 꽤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대한통운이
우려하던 바대로 너무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매출은 늘었지만 수익성이 안 좋아져서 지금 아까 말했듯이 여기 기사에 나왔던 걱정들이 현실화가 되면서 지금 팔 수 있는 요 룽칭 물류의 지분을 팔아서 좀 재무 구조를 개선시켜서 다시 한번 공격적인 확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아닌가, 이런 배경이 있지 않았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들이었습니다. 네, 오늘 경제뉴스 읽기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